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하영 선생님 인사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그 김하영 선생님이 비문학 인간학습지 풀이를 준비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혼자 하시면 심심하고요. 여러분도 좀 재미가 없으니까 네.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김하영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시죠. 네. 일단 요 지문을 읽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에 보면 폐색 구간의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하고 옆에 보면 설명과 관련된 간단한 그림도 그릴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폐색 구간이라는 거는 첫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딨죠? 폐색 구간요? 네. 세 번째 줄이요. 맞아요. 자, 여기에 네모를 일단 네모. 자, 이거 맞나요?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좀 잘 모르겠죠. 자, 네모를 이렇게 치시고요. 폐색 구간에 대한 정의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폐색 구간은 역과 역 사이에 일정한 구간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네, 일정한 간격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자, 이 구간 안에는 몇 대의 열차가 다닐 수 있을까요? 한 대의 열차만 운행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이 구간 안에는 반드시 한 대의 열차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겠죠. 이제 이렇게 철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김하영 선생님 떨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너무 밤늦은 시간이라 좀 부담스럽게 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긴 철길이 있죠. 근데 요게 하나의 폐색 구간이라고 쳤을 때 왜 웃으시죠? 여기 이제 하나의 이렇게 열차가 이렇게 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차가 이렇게 쭉 가고 있으면은 요 폐색 구간 안에는 그 다음 기차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미 있으니까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쭉 나가고 난 다음에는 들어올 수 있겠죠. 이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제 굉장히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 공을 주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갔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폐색 구간 안에 있던 기차가 이렇게 가다가 사람을 보고 멈췄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멈췄어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 따라오던 열차가 만약에 안전거리를 이렇게 두지 않고 하나의 폐색 구간이라는 안전 구간을 두지 않고 그대로 따라왔다면 하다가 이제 부딪히는 거죠. 꽝.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폐색 구간에는 안전거리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그렇죠. 바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폐색 구간에는 하나의 열차만 다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김하영 선생님 네네. 필기하는 게 힘드신 것 같은데 포인트만 적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못 감사합니다. 알아들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캐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찰떡같이 필기를 잘하기 때문에 네.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서요. 이 지문 첫 문단에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이 폐색 구간이 있고 또 열차 운행의 뭔가 안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추측을 해봐야 돼요. 이 안전장치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 읽기 전에 추측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 그 셋째 넷째 줄에 보면 네. 폐색 구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열차 운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차나 선로에는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열차 운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속도와 관련된 안전장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 속도 관련한 안전장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뭐 속도를 높이거나 그러한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여러 가지 추측을 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안전장치들은 과연 왜 존재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어디에 우리 삶의 안전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잠시 생각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열차 외에 안전장치 어디 있죠? 이거는 다양한 사례들을 네.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네. 이제 버스를 보면은 네. 그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벨트가 있죠. 그런 이제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뭐 등등의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생각해 보면 저희 뭐 지진이 발생하거나 네. 했을 때 뭐 네. 경보가 울리는 것이 생긴다면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안전장치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재 경보 시스템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아닐까요? 정말 많은 장치들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뭐 지진이나 화재나 그 다음에 요 버스 안에 안전벨트 같은 것들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네. 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명과 어떤 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생명, 재산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이제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문단을 읽고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여기 보면은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네. 1번 문단의 가장 마지막 줄에서 나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선생님 생각에도 일단 이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5번도 바로 해결할 수 있겠죠. 글의 제목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열차와 선로의 안전장치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열차와 선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첫 문단에서 열차와 선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제목으로 적절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동 폐색 장치 ABS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단 처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굉장히 낯선 용어가 나오면 여기에 일단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두면 좋겠죠. 네. 요게 바로 이제 여기에 네모를 치는 겁니다. 이런 질문 읽을 때는 제가 네. 느낀 건데 네. 그 문제 같은 거를 네. 그냥 ABS라고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네. 문제를 풀 때는 네. 그냥 그 나와 있는 네. 이거랑 그 관련된 모든 문제에 그냥 자동 폐색 장치라고 적거든요. 어. 아니면은 이거를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는 용어를 적으면 네네. 문제 풀 때 좀 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끄고 가볼게요. 지금 저희가 지금 언제 네. 녹화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네. What time is it? 지금 그 10 p.m. Yes. about 10 p.m.이기 때문에 김하영 네. 선생님 지금 굉장히 체력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네. 수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ABS 자동 폐색 장치의 정의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자 어디에 그으면 되나요? 바로 옆이죠. 바로 옆에 나오죠. ABS는 뭐다 하면서 바로 옆에 나오고 있어요. 폐색 구간의 시작과 끝에 신호를 설치하고 궤도 회로를 이용하여 열차의 위치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네. 무슨 말인지는 뒤에서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 폐색 구간에는 열차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열차가 이렇게 폐색 구간 안에 있으면 뒤에 있는 열차한테 네. 여기 들어오지 마라 할 때는 무슨 색깔의 등이 켜지나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네. 들어오지 마라. 적색등. 그렇죠. 바로 적색등이 켜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 폐색 구간에 이제 이미 있는 열차가 없어요. 그러면은 들어와도 좋다라는 색깔에 좋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이제 등이 켜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 무슨 색인가요? 녹색등이죠. 녹색등이죠. 그래서 이 등의 색깔이 적색인가 녹색인가에 따라서 이 기관사 분이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문단의 내용이었어요. 네. 알면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자 여기에서 네.
자,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ABS들 요런 것들이 바로 자동 폐쇄 장치. 폐색 장치. 자동 폐색 장치라고 다 적어 놓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단의 핵심 단어에 네모 표시하는 거는 우리가 ABS 자동 폐색 장치에 네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의 밑줄 그으라 했는데요, 선생님. 자, 제가 그러면 여기 봤을 때 2번 열차의 기관사는 ABS를 이용하여 앞, 뒤 구간의 열차 유무를 확인한다.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 보면은 2번 문단에 그 이를 바탕으로 뒤따라오는 열차의 기관사는 앞 구간의 열차 유무를 확인하여 열차의 운행 속도를 제어하고 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는 O라고 생각했는데요. 앞 구간. 그렇죠. 앞 구간이기 때문에 뒤에는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앞에 있는 것만 알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X죠. 헷갈리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제가 또 성의 있게 아주 열심히 만든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 비문학을 풀 때는 아는 지문이 나오든 모르는 지문이 나오든 그 해당 부분을 꼼꼼하게 읽고 맞고 틀리고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이미 아까 저희가 이제 지문 간단히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요거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간단하게 제가 그냥 말하고 끝내죠. 네. 김하영 선생님 피곤하시기 때문에 물 좀 마실게요. 폐색 구간에 열차가 있으면 적색등이 켜지고 열차가 없으면 녹색등이 켜져 뒤따라오는 기관사로 하여금 안전거리를 지키게 해 열차 사고를 방지함.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제가 할게요. AB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AB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색등이 켜졌지만 기관사가 이거를 캐치하지 못하면 그리고 기관사가 지금 김하영 선생님처럼 매우 피곤한 경우에는 녹색등인지 적색등인지 구별이 분명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적색등임에도 불구하고 녹색등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관사가 어떤 컨디션이나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 필기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애들이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보완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3번 문단으로 넘어가 주세요. 3번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새로운 용어 또 캐치하시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아까는 ABS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뭐가 나오죠? ATS가 나오죠. 그렇죠. ATS는 우리 한글로 했을 때 바로 뭐죠? 자동 열차 정지 장치입니다. 정치라고 돼 있네요. 제 오타인가 봐요. 정치예요, 정지예요. 스톱. 저희가 검색해본 결과 자동 열차 정지 장치죠. 정지 장치였어요. 잘 녹음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지금 숫자가 하고 있죠. 3분이나 했어요, 우리가. 우리 이 페이지에서 이제 3분을 했다는 거죠. 네네. 자, 여러분 오타를 고치시고요. 자, 자동 열차 정지 장치. 는 여기 보니까 맨 뒷부분에 ATS는 이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제동 장치의 비상 제동을 명령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멈춰서게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동 열차 정지 장치는 지상 장치랑 차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상 장치를 통과할 때 지상 장치에서 차상 장치로 신호기 점등 정보를 보내는데 이때 적색등이 켜지면 벨이 울리죠. 그래서 벨이 울리는 것까지 하고 그래도 기관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내면 자동으로 열차를 멈춰서게 하는 거.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ATS의 ATS가 하는 역할 같은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밑을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 1번을 보면 ABS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안전장치에 표시를 해보자고 했는데 ABS는 앞에서 봤던 이제 자동 폐색 장치였고요. 이 한계는 아까 위에서 잠시 이제 살펴봤는데 뭐였냐면 기관사가
이제 그 적색등을 잘못 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못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ATS가 등장을 했죠. 네. 그래서 이 ATS가 기관사가 못 보면은 자동으로 열차를 멈춰서게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번에 보면 기관사 김하영은 열차 내 승객이 혼절하는 비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느라 차상장치에 적색등이 켜지는 것을 보지 못했대요. 하지만 일정 시간 후 열차는 자동으로 멈춰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적색등이 켜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네. 폐색 구간 내에 열차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바로 폐색 구간 내에 이미 열차가 있어서 여긴 들어오지 마 하면서 적색등이 켜졌는데요. 기관사가 못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열차가 근데 기관사가 못 봤지만 자동으로 멈춰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죠? 이거는 벨이 울렸어요. 네. 5초가 지났는데도 속도를 안 줄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 ATS가 제동 장치의 비상 제동을 명령하여 자동으로 멈추게 한 것이죠. 그렇죠. ATS가 자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기면 여기도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게 역시 문단의 핵심 단어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자동열차 제어 장치 ATC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네모를 치면 되겠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뒤에 바로 나오죠. 자, 신호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 열차 제한 속도 정보를 어디로 보낸다. 차상 장치로 전송하죠. 그렇죠. 지상 장치에서 차상 장치로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그렇죠. 열차 속도를 자동으로 감시하고 제어함으로써 그 앞에 가는 열차와의 충돌을 막아주고 좀 더 효율적인 열차 운행이 가능하게 해주죠. 얘는 그렇죠. 속도까지 조정을 해주나 봐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밑에 문제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 일단 네모는 했고요. 핵심 단어에 네모는 했고 그 다음에 ATC의 기능과 효과인데요. 기능은 우리가 위에서 봤던 거. 첫 번째는 열차 제한 속도 정보를 차상 장치로 보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열차의 속도를 뭐 자동으로 감시한다라는 것이 기능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효과에는 선행 열차와의 충돌을 막아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걸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효율적인 열차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게 이제 효과 1번, 2번이 되겠네요. 네. 자, 잘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에 5번과 5문단과 6문단 같은 경우에는 같이 봐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어지는 내용이라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지문은 이제 요 A 열차와 B 열차가 달리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각각의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였는데요. 밑에 1번 문제가 바로 그 지문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과 한번 줄을 그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봤을 때 먼저 지상 송수신 장치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위에서 찾아야 돼요. 자, 무엇을 하나요? 자, 일단 지상 송수신 장치가 여기 등장하죠. 자, 여기 등장하는데 얘가 뭘 하죠? 열차 검지 장치로 신호를 보내고 그렇죠. 열차 검지 장치로 신호를 보낸다. 이게 바로 지상 송수신 장치의 이제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밑줄을 줄을 그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자, 그리고 열차 검지 장치예요. 검지 장치요. 검기 장치예요. 아니요, 검지 장치요. 자, 이거 만들 때도 굉장히 검지. 피곤했던 것 같은. 피곤해요. 여기도 그 본문에도 검기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요. 여기 검기. 검지인데. 오 마이 갓. 자, 여러분 열차 검지 장치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 다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차 검지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열차 검지 장치는 무엇을 하죠? 열차 검지 장치는 네. 그 지상의 송수신 장치의 정보를 바탕으로 네. 그 위치 네. A와 B 열차 A, B 열차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렇죠. 바로 A와 B 열차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거였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줄을 끌 수 있겠죠. 열차 검지 장치는 A와 B 열차의 위치를 파악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속도 신호 생성 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인데 뭐 어떤 걸 하나요? 앞서가는 A 열차의 위치와 뒤따라오는 B 열차의 위치를 바탕으로 B 열차가 주행해야 할 적절한 속도를 연산해서 제한 속도를 결정하죠. 그렇죠. B 열차의 제한 속도를 결정한다. 그러면 여기에도 줄을 끌 수 있겠죠. 네. B 열차의 제한 속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하나가 남았는데 네. B 열차의 제한 속도를 B 열차에 보내는 거, 이거는 어떤 것이 하는 역할인가요? 이거는 지상의 송수진 장치가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지상의 송수진 장치가 B 열차에 계속 전달을 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지상 송수진 장치를 여기 네 번째에도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넘어갈까요? 네. 자, 문제가 나옵니다. 2번 문제를 보면요. 기관사 강경남은 운전석 계기판에 뜬 제한 속도를 미처 보지 못하고 네. 지속적으로 속도를 높였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일정 시간 후 열차는 속도가 줄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그것은 네. 이제 열차 속도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줄였겠죠. 네, 줄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기판에 뜬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어떤 처리 장치에서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은 제동 장치가 작동되면서 속도가 줄었겠죠. 그렇죠. 제동 장치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게 속도가 줄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3번. 열차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속도가 줄 때는 기관사가 따로 가속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 후 제한 속도 근처까지 속도가 오른다. OX일까? X죠. X죠. 여러분, 속도가 줄어서 가속을 해야 될 때는 기관사가 직접 올려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제한 속도를 넘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에는 제동 장치가 이 속도를 낮추는 거고요. 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이죠. 네. 자, 마지막 문단을 보면 요거 이제 여러분이 추론을 하는 문제인데 1번 문제 보면 기역과 니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을 각각 적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요건 쉽게 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역, 열차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거,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열차 사이 안전거리 확보는 네. 그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렇죠. 안전성. 그렇죠. 안전성을 위해서 이제 이게 연구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니은, 요 간격을 단축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높이는 거, 이거는 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연구가? 같은 시간 내에 최대로 많은 승객을 옮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안정성과 효율성 둘 다 모두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열차와 관련된 안전장치 요 비문학이 끝이 났고요.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